생각도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 3개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보면 주에 영상 2개씩 올린다라는 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게 영상을 뭐 2개씩 찍는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하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데에는 저도 물론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구독자분들이 더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점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신재생 의무 공급량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죠? 2021년 공급 의무 비율이 9%였죠. 근데 9%였는데 여기에서 12.5%, 2022년도에는 12.5%로 약 3.5%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요 이야기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은 태양광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9에서 12.5%까지 올라갔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 태양광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요 1편부터 100편까지 다 보시게 되면 아, 태양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어디 가서 태양광 이야기를 할 때 꿀리지는 않는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 3,892MW가 공고량이었습니다. 2022년 올해죠. 5,874MW가 공고량입니다. 약 66.2%가 증가를 했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가 3,892, 5,874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5,874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메가와트 5.8기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9 뭐 계산하기 쉽게 6기가와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반기 하반기 때 장기 입찰을 보는 공고 용량이 2.2 이 정도 됩니다. 2.2기가. 근데 지금 현재 공고량이 5,874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인 게 맞죠. 그래서 66.2%가 상승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 작년보다 올해 REC 구매를 해야 되는 게 66.2%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여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작년보다 60% 이상 더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의무 공급량, 의무 공급 비율, 에너지 발전사, 그러니까 공급 의무사는 자기가 생산한 전기의 양을 일정한 비율로 신재생 에너지로 할당을 해야 하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기사업법, RPS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공기업, 뭐 수력원자력 뭐 이런 애들이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게 되면 12.5%는 신재생 에너지로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12.5%를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든가 발전소를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REC를 구매를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REC를 신재생 에너지 REC 구매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뭐 발전소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어차피 REC라는 거는 우리 사업주들한테 사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9%였다가 지금 12.5% 올라갔고 2025년, 2026년에는 25%까지 올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봐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발전소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REC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발전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REC를 사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수요와 공급, 시장 논리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공급량이 딸리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는 적은데 공급량만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60%를 이상, 66.2%, 66.2%를 더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합니까? 5만 7천 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만 원 정도라고 했으면 66에 36, 약 9만 6천 원이 돼야 정상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규 발전소가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안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 참여형이네 뭐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도 신규 발전소가 갑자기 늘어날 공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 인허가만 1년이 넘게 걸려요. 그 다음에 설로 만약에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로 언제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발전소들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뭐 대형 발전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형 발전소 뭐 기껏 해봐야 300메가, 400메가, 500메가, 그리고 500메가라고 칩시다. 올해 봐보면 5,874메가를 얘네들 사야 되는데 뭐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뭐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REC 현물 시장의 변화, 작년 2만 원대였습니다. 작년에. 근데 현재 5만 7천 원대죠. 그래도 이래도 관망을 해야 되나? 라고 제가 역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가 REC 가격이 2021년도에 뭐 2만 원대까지 내려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뭐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엇이 어찌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지금 팔지 말고 나중에 좀 오르면 그때 파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조금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디 대외적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또 선거철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또 괜히 뭐 내가 좋은 일 있다고 해갖고 남한테 얘기하면 막 배 아파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막 그럴까봐 뭐 좋은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S&P 같은 경우에는요 185원이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야 S&P가 185원이래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게요. 괜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태양광 해가지고 어디 뭐 저쪽 야당 대표가 태양광 이야기만 나오면 얘네들이 뭐 쌍수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85원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REC 가격이 막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또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괜히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선거철 가까워져 가지고 뭐 이런데 저런데 뭐 어쩌네 저쩌네 막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끼리만 잘 팔고 조용조용히 팔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요 REC 가격도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S&P는 뭐 85원이었는데 이게 아마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찾는데, 제가 예상하는 S&P 올해 그냥 평균 가격은 120원에서 140원대를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EC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거는 조금 뭐 크게 본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뭐 중국도 대만을 뭐 침공, 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에너지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S&P도 당연히 오를 거고, REC도 가격이 오를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를 거고, 발전소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것이고, 상당히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발전소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땡이다 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래도 관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안타깝고, 뭐 제가 예전 영상 뭐 한 2, 3편부터 시작해서 한 95편, 96편까지는 지금이 뭐 투자를 하는 적기이다. 특별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발전소를 유지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단언컨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때 원금 회수 기간이 5.6년?
채 6년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 시기를 우리는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우리는 10년, 11년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떨굴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태양광 협동조합과 한국미래에너지의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3천만 원 일단 출자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배당 수익을 받고 계시다가 발전소가 생기면 그쪽으로 계약금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엄청난 좋은 제안이다 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3개 찍고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뭐 선거철도 다가오고 관련해가지고 내일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정권이 아니라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차피 그쪽 야당에서 대통령 선거로 나오시는 분이 원자력 관련된 내용,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에 출사표를 이렇게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태양광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분이 아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영국 총리를 아직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분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거고, 아직 그분이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해주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 통해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매기는 거고요. 관련해가지고 아리백이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한번 이렇게 해외 순방 가셔가지고 그분이 바이든이나 영국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오늘은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게 돼가지고 유감스럽지만 여튼 선거철은 다가오고 있고 현물시장 가격이 상당히 좋고 S&P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호재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더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찍어놨고 다다음 주에 아마 영상을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